우리 시험 대비기 때문에 이제 A반, B반, S반 확실하게 구분을 나눌 거야. 아까 내가 지금 칠판에 잠깐 써놨었는데 A반하고 B반하고 차이는 우선 첫 번째 차이가 스텝 3를 하나 안 하냐. 스텝 3의 유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텝 2에 보면 있잖아. 스텝 2에 수능 특강 문제가 아닌 알파 문제들이 있어. 플러스 알파 문제들이 있거든. 그거를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있고 우리 반은 스텝 2 변형 클리닉을 할 시간이 없어. 클리닉을 할 시간이 없다. 딱 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 반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스텝 1 항상 숙제로 나갈 거야. 스텝 1이 예제, 유제랑 예제, 유제, 그 다음에 레벨 1 문제가 되겠지.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 중간고사 때부터 너네 예제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예제 문제가 웬만한 수투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확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확통은 있잖아. 저번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제 문제들 중에 잘 들어봐. 예제 문제들 중에 교과 과정을 관통하는 문제들이 있어. 교과 과정을 관통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모의고사에는 출제 안 돼. 문제집에도 거의 없어. 근데 교과서에는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쪼잔한 이라고 이건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할게. 디테일한 이론에 관한 문제들. 너네가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꼭 예제 문제에 단원별로 하나씩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야. 독립시행도 마찬가지야.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스텝 1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스텝 1은 내가 숙제가 나가잖아? 그럼 질문을 받을 거고 이 질문 풀이를 꼼꼼하게 하면서 이론 복습을 할 거야. 이론을 이제는 내가 칠판에다가 그냥 쫙 복습하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 많이 했어. 많이 했고 내가 심지어 복습하라고 겨울방학 영상도 올려줬어. 그러니까 너네가 그건 충분히 됐을 거고 근데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풀이를 하면서 질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그냥 다 풀 거야. 풀이를 다 할 거야. 풀이를 다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가 우리가 할 내용이야. 내가 어제 해보니까 질문 까고 스텝 2 풀이 다 하면 9시가 넘더라고. 그래서 스텝 1 변형하니까 겨우겨우 한 이제 10시쯤에 거의 다 하고 가긴 했는데 다 하고 가긴 했는데 보자. 선생님이 맨날 시험 대비 되면 부탁을 하고 가지. 3개만 부탁할게. 3개만 부탁할게. 첫 번째, 이걸 부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속이 상하긴 한데 숙제는 진짜 숙제는 뭐 할 말이 없고. 두 번째, 우리 수업 시간 50분이야. 50분. 조금만 일찍 와. 한 5분만 일찍 와. 5분만 일찍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이거 항상 이제 요 얘기하지. 시험 대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다시 풀어. 집에 가서 다시 해. 오늘 선생님이랑 했던 거, 질문했던 거, 안 됐던 것만 무조건 오늘 자기 전에 다시 풀어. 이게 모든 과목에 대해서 너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좀 부탁할 테니까 스텝 1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만 불러봅시다. 내가 1번부터 5번은 다 풀게. 1번에서 5번은 다 풀 거고 18번 14번 24, 33 11번 23번 17번 봅시다. 자, 보자.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개야. 내가 그냥 혼자 괜히 찔려서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좀 내가 오랜만에 좀 쓴소리 한 것 같은데 그냥 듣고 넘어가. 선생님 MBTI가 ESTJ고 ENTJ거든. ESTJ가 55%, ENTJ가 45% 나와. 그 맨날 이렇게 너네 자기 MBTI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어 잘 모를 텐데 그 MBTI 중에서 항상 ESTJ, ENTJ 나오면 그냥 싸가지 없다, 직설한다, 팩폭한다 맨날 그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위에 있는 생각이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걸 못하지? 왜 이걸 안 하지? 이게 딱 맨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진짜 딱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순서를 한번 한 거니까 듣고 넘어가. 거기 이렇게 가운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 ESTJ 이렇게 있으면 안 해.
악의는 없어 라고 써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봅시다. 자, 이 문제 좀 잘 볼게. 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1번, 2번 너무 중요해. 잘 봅시다. 1번. 이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이 확률 단원을 넘어올 때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확률의 집합화라고 얘기하고 있어. 확률의 집합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확률을 계속 집합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어. 봅시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공이 있는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의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겠대. 너네 이 표본 공간이 표본 공간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뭘로 보여야 돼? 이 표본 공간이 뭘로 보여야 돼? 내가 계속 항상 중간고사 때도 엄청 얘기했었어. 전체 집합이야. 우리 이제 공간을 집합을 공간이라고 부를 거고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었어. 그럼 너네 표본 공간을 S라고 한다고 했을 때 S가 뭔지가 나와야지. S 뭐야? S 뭐야?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는 죽어도 깨어도 못 푼다는 거야. 그 이론을 관통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치? 1, 2, 3, 4, 5, 6, 7 요게 S지. 그치? 이게 S야. 이게 그냥 고민 없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8의 약수인 사건을 A라고 하겠대. 사건이 또 뭘로 보여야 돼? 표본 공간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야. 표본 공간이 나왔으니까 사건이 빨리 뭘로 보여야 된다고? 집합으로 보여야지. 집합 A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빨리 집합 A 쓰고 시작해야지. 집합 A는 뭐야?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되겠네. 이거 쓰고 시작해야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사건 A랑 독립인 표본 공간 S의 사건 B의 개수를 구해달라. 지금 아직 해석하고 있는 거야. 사건 빨리 또 뭘로 볼 거라고? 집합이라고 볼 거야. 내가 지금 사건을 무조건 집합이라고 바꾸라는 게 아니라 표본 공간이 나왔으니까 집합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전체 집합 S의 집합 B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내가 이것도 중간고사 할 때 얘기했어. 집합 B의 개수를 구해달래. 우리는 단 한 번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집합의 개수로 푼 적이 없어. 뭘로 풀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기본기 싸움이라고. 내가 중간고사 때 엄청 강조했어. 아무도 대답 못하면 내가 이제 또 집에 잠 못 잔다고. 빨리 뭘 구했지? 빨리 뭘 구했지? 진짜 1학년 내용이라고.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지. 이거 너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 별거라고 저걸 바꿔. 아니야. 너네 이걸 모르면 방향을 못 잡는다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야. 항상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고 풀었다고. 한 번만 물어봅시다. 경우의 수에서 부분집합을 구할 때 뭘로 풀지? 뭘로 풀어?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공부를 안 한 거라고.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뭘로 풀지? 조합으로 풀어. 내가 몇 번 얘기했었어. 조합으로 푼다고.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내가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지? 8C3 맞아? 그치? 8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기억나? 내가 항상 부분 집합은 뽑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너네들한테 최면 걸듯이 얘기했었어. 이게 결국은 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이 문제를 보고 뭐야 어렵네, 문제가 길고 어렵네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 기초 자세가 여기야. 여기까지가 돼야 끝난 거야. 전체 집합, 부분 집합, 아니 집합,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은 어떻게? 뽑기 조합으로 여기까지가 되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봅시다. 우리는 독립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지? 사건 A, B가 독립이야. 내가 써볼게. 사건 A, B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100% 요거 쓰지. 100% 뭐 쓸 거냐면 P A 곱하기 P B는 P A 교 B를 쓸 거야. 무조건 100% 저걸 쓴다 그랬어. 근데 저거는 이제 수학적 정의고 문맥적 해석도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독립의 의미가 뭐였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P A 바 P. 선생님이 만약에 B를 내가 집에 가서 TV를 보는 사건이라고 하고
A를 너희가 집에서 공부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건 독립이지. 내가 집에서 TV 본다고 너네가 기분 나빠가지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 내가 TV를 보건 안 보건 너네가 공부할 확률은 항상 똑같아. 1이야. 그치? 맞지? 1이지. 제발 1이라고 해줘. 확률이 1이라고. 봐봐. 내가 집에 가서 TV를 본다는 가정하에 너희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할 확률은 그냥 뭐랑 똑같아? 너희가 그냥 공부를 할 확률하고 똑같아. 이게 독립의 문맥적 의미였어. 그치? 그래서 PA 바 B가 조건부 확률이 PB분의 PA교 B였잖아. 그래서 요게 PA랑 똑같으니까 PB가 넘어가서 요 식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당연히 둘 다 알아야 돼. 이 문맥적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적 정의로서도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하면 내가 문맥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면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레벨업 저거 기출 리버스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독립은 저렇게 그냥 지저분하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봅시다. 내가 지금 뭘 만족하고 싶냐면 잘 따라와. PA 곱하기 PB가 PA교 B다를 만족하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나 무조건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PA는 얼마지? 항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전체 경우의 수 8개 중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4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내가 PB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쟤는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B의 원소의 개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거랑 PA 교비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NA 교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 NS를 나눌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내가 무슨 식을 얻어낼 수 있어? N, B는 B의 원소의 개수는 2배의 N, A 교 B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거야. 너희가 볼 때 아이씨 뭐 확률이라고 쓰나 이렇게 쓰나 확률로 쓰나 이렇게 쓰나 이게 2분의 1이니까 PB는 2분의 1 넘어가서 2PA 교 B라고 쓰나 개수로 쓰나 뭔 차이야.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건 뭐야? 개수잖아. 자연수잖아. 자연수 뭐 0이 될 수도 있지만 자연수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지. 얘가 무조건 뭐여야 돼? 2 곱하기 NA 교 B니까 짝수여야 돼.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걸러낼 수 있다고.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수밖에 없다. 잘 따라와. 경우의 수는 잘 돼야 돼. 경우의 수는 그냥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풀 거야. NB가 짝수가 돼야 돼. B의 원소의 개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NB가 될 수 있는 게 2 될 수 있고 4 될 수 있고 6 될 수 있고 8 될 수 있겠다. 이거밖에 없지? 전체 원소의 개수 8개니까. 그치? 그럼 봐봐.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이고 싶은 거지? 1개이면 되는 거지.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 경우에서 어떻게 돼? 여기 봅시다.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개인데 B의 원소는 2개가 돼야 돼. 어떻게 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나 지금 B의 경우만 세면 돼. B의 경우만.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너네 고민 없이 해야 돼. 이 4개 중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집합은 뽑기로 만들 거라고. 이 4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B의 집합을 만들 건데 2개를 만들 거야. 하나는 어디서 골라야 돼? A에서 골라야 돼. 하나는 어디서 고르면 되지? A 여집합에서 고르면 되겠네. 이렇게 뽑기로 찾을 거라고. 그러니까 B의 원소의 수가 2개면서 교집합의 원소의 수가 1개인 경우의 수는 A의 원소 4개 중에서 하나 골라. 사실 이렇게 A의 원소 4개 중에서 하나 골라.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3, 5, 6, 7이지.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겠네. 사실 그래서 몇 개? 16개 나와. 원소의 개수 2개짜리 집합은 16개 나오겠다. 만약에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야. 그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지? 2개는 어디서? A에서 뽑으면 되겠다. 2개는 A 4개 중에서 뽑을 거야. 그럼 나머지 2개는
A 여집합에서 여집합 4개잖아.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눈치를 채야 돼. 만약에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면 되지? 그럼 A에서 3개 꺼내고 나머지에서 3개 꺼내고, 만약에 B의 원소의 개수가 8개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면 되지? 이거는 딱 그냥 뭐야? 전체 집합일 때 한 가지지. 그래서 저거 다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고 수능에 나올 가능성 거의 제로야. 수능이 안 나와. 이런 문제 나오기 힘들어. 근데 내신에서는 안 나오기가 힘들지. 좋은 문제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도 좀 잘 볼게. 나 미리 얘기할게. 나 2번 변형 안 풀어줄 거야. 질문 안 받을 거야. 2번 변형 질문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잘해. 잘 듣고 잘 고민해봐. 내가 2번 변형의 질문을 안 받는 이유는 이거랑 그냥 똑같고 너무 노가다 문제라서 그래. 그러니까 잘 해봅시다. 이거는 이런 문제는 내가 중간계수 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너네들 앞에서 100번 풀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너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 문제야. 그거를 몇 번을 해봐야 돼. 몇 번을 해봐야 돼. 내가 얘기했어. 이거 시험 대비할 때도 계속 내가 얘기할 거야. 봅시다.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잘 봐봐.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겠대.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복원 추출을 하고 있어. 다시 확인하고 넣을 거야. 근데 몇 번? 2번 하겠대. 이걸 2번 반복할 거야. 2번 반복할 거야. 그래서 두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이 4의 배수인 사건, A 곱하기 B의 값이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할 거고, 2 이상 8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이 M의 배수인 사건을 BM이라고 하겠대. 그때 A, B, M이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결국은 얘도 뭐냐면 이거 빨리 그냥 집합으로 생각해야 돼. 다 집합이야. 다 집합이라고. 자, 내가 지금 이 문맥을 보고 A랑 BM이 독립이 된다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밖에 문제를 풀 수밖에 없냐면 PA 곱하기 PBM이 PA교 BM이 되도록 하는 M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찾는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집합에 대한 뭔가를 세려면 결국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찾아야 돼. 대충 찾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찾아야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뭐부터 생각해야 돼?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이 뭘까? 전체 집합이 뭘까? 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지금 2번 반복해서 차례로 나오는 수를 A, B 이렇게 하겠대. 그럼 우리 차례로 A, B 저렇게 하면 보통 표현을 뭘로 하지?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맞니? 처음 나오는 공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공의 수를 B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전체 집합 뭐가 될까? 이걸 이제 너네가 표본 공간을 쓸 줄 모르면 이 문제를 내가 백날 풀어줘도 다시 까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론이 되게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 뭘까? 정말 표본 공간이 뭐지?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잖아. 뭐뭐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1, 1 요거 하나 있고 1, 2 있을 거고 1, 3 있을 거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4, 4까지. 이게 표본 공간이 되겠지.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NS는 몇 가지야? 16가지인 거 맞니? A가 될 수 있는 거 4가지, B가 될 수 있는 거 4가지, 그래서 16가지야. 그치? 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 2랑 2, 1이랑 다른 거야?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다 들어있어?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 이걸 정확하게 써야 돼. 그래야 내가 교집합을 걸러낼 수 있다고. A는 A 곱하기 B의 값이 4의 배수가 되고 싶대. 그럼 A 곱하기 B가 4 되는 거 1, 4 되지. 이거 되지? 그 다음에 2, 2 되지? 그 다음에 4, 1도 되겠다. 또 뭐도 있냐면 8 되는 것도 있지. 곱해서 8 되려면 2, 4도 되고
4,2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해서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니까 뭐야 되게 많네? 4, 3? 아니 그냥 쓸게 3, 4도 이걸 거꾸로 써 3, 4 4, 3도 있고 그 다음에 4, 4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몇 개? 8개 있다. 8개. 8개 있어. 그럼 이제 해봅시다. PA가 지금 얼마냐면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나 이것도 이렇게 할게 빨리. 이거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수를 나눴다고 치면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N, B, M 이렇게 될 거고 는 N, A, 교, B, M 이렇게 바뀌겠네. 그래서 2분의 1 오른쪽으로 넘기면 결국 나는 뭘 찾으면 돼? BM의 원소의 개수가 2배의 A교 BM의 원소의 개수가 되면 돼. 저걸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이거 진짜 방법이 없어. 그걸 너네가 해봐야 된다고. 내가 지금부터 할 건데 너희가 해봐야 돼. 꼭 해봐야 돼. 이따 변형 문제로 진짜 무조건 해봐야 돼. 봅시다. 자, m이 될 수 있는 m이 지금 뭐냐면 a 플러스 b의 값이 m의 배수인 거거든. 그럼 최소한 제일 작아봤자 2잖아. 그러니까 b2부터 b2, b3, b4, b5, b6, 7, 8까지 되려나?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되겠다. 이걸 다 세야 돼. 다 세야 돼. 그나마 조금 이걸 줄인다라고 말하기도 힘든데 그나마 조금 하나 보고 가면 A교 B의 원소의 개수의 2배 한 게 B의 원소의 개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짝수다라는 거. 그러니까 홀수면 애초에 그냥 계산조차 안 하겠다 그냥. 그럼 봅시다. 거꾸로 할게. B8부터 해봅시다. 자, 원소의 합이 8의 배수가 되려면 뭐밖에 없어? 4, 4밖에 없지. 4, 4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산해 볼 필요도 없다고. 탈락이지.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합이 7의 배수가 되고 싶어. 합이 7의 배수가 되려면 3, 4랑 4, 3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 2개야. 자, 교집합 찾아봐. 교집합도 몇 개야? 2개지. 안 되네. 탈락. 이것도 2개고 2개니까 요 식이 성립하지 않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할 수밖에 없다. B6. 합이 6의 배수가 되고 싶어. 결국 6밖에 없지. 6 되는 거 뭐 있지? 2, 4. 3, 3, 4, 2. 그러니까 교집합 구해볼 필요도 없지. 원소의 개수 홀수계잖아. 원소의 개수 홀수계 탈락. 자, B5. 자, 1, 4. 2, 3. 3, 2, 4, 1, 4개. 그럼 후보가 될 수 있어. 교집합 찾아봤더니 1, 4, 4, 1이 겹치지. 1, 4랑 4, 1이 겹치니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네. 2개, 4개니까 이거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직접 다 찾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문제가 제일 우리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자, 4의 배수가 되고 싶어. 그럼 4의 배수는 4도 있고 8도 있어. 그치? 4 되는 것부터 합시다. 1, 3, 2, 3, 1. 그리고 8 되는 게 4, 4가 있잖아. 요게 B4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교집합이 1, 3이 없구나. 2랑 4, 4가 있네. 2랑 4, 4. 그래도 절묘하게 되지. 2개, 4개니까. 이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B3은 합해서 3 되는 게 우선 1, 2, 2, 1. 그 다음에 3의 배수니까 6 되는 것도 찾아야지. 2, 4, 4, 2. 이렇게 되겠다. 이거밖에 없지. 근데 얘는 지금 1, 4, 4. 오, 얘도 되네. 이것도 교집합이 2, 4, 4이네. 이것도 절묘하게 되게. 내가 뭐 잘못했니? 아, 3, 3도 있네. 어우, 큰일 났겠다. 고마워. 얘 안 되겠다. 탈락. 홀수계니까 탈락. 그럼 B2는 나 이거 안 쓸게. 이거 돼.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세는 거야. 진짜 방법이 없어. 제일 끔찍한 문제가 되겠지. 근데 내가 반대로 얘기해볼게. 가끔은 이런 문제가 차라리 난 거야. 방법만 알면 어떻게든 풀 수 있다고. 그렇지? 뭔가 막 어려운 아이디어를 막 떠올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 다시
어려워. 어려운 거 맞아. 왜냐면 이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야. 익숙하지 않은 문제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제라고. 근데 할 수 있어야 돼. 너 무조건 나올 거야. 응.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이따가 잘 해봐. 선생님이 독립시행 설명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독립시행을 좀 오늘 통일을 시킬 거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통일을 좀 시킬 건데 우선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기본적인 독립시행은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갈 거야. 기본적인 독립시행. 내가 동전을 1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7번 나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지? 10번 중에 앞면 7번, 그러면 앞면 2분의 1 7제곱, 뒷면 2분의 1 세제곱이니까 2분의 1 10제곱 이렇게 돼서 요거는 그냥 된다고 가정하고 갈 거야. 그럼 봅시다. 선생님, 나 독립시행은 이제 푸는 방법을 다 좀 통일시킬 거거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이렇게 풀 거야. 자, 지금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논의수가 3의 배수이면 흰 공 2개를 받겠대. 3의 배수면 흰 공 2개를 받겠대. 이 사건을 내가 X라고 여기다 써볼게. X라고 해볼게. 자, X는 흰 공을 2개를 받는 사건이야. 그리고 확률이 얼마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확률은 3분의 1이지. 이렇게 세트로 계속 묶어서 갈게.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를 받겠대. 그걸 Y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받을 거고 확률은 3분의 2야.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이 이제 독립시행이다라고 하면 이따가 이항분포 때문에도 중요하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가볼게. 자, 독립시행. 계속 선생님이 독립시행하면 강조하는 게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반복. 반복 가능해야 돼. 두 번째는 이거 아니면 저거야. 적어도 나랑 이제 수업을 했으면 요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야 돼. 반복 가능하다를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복 가능하다, 변함이 없는 거야. 다시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걸 우리는 반복 가능하다고 불러.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야? 복원 추출이야. 맞아? 대표적인 게 복원 추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 절대 확률 안 바뀌잖아. 계속 무한히 할 수 있어. 또 하나 뭐 있어? 동전, 주사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독립시행 인지하고 가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아니면 저거야. 내가 맨날 얘기하고 있지.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가 되게 내포하고 있는 게 많아.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초콜릿하고 사탕을 합쳐서 3개를 못 먹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 그래서 내가 초콜릿을 하나 먹었다 라고 얘기하면 너네가 속으로 쟤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사탕 2개 먹었구나 알 수 있는 거. 이게 이거 아니면 저거의 힘이라고. 그치? 이거를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 봅시다. 5번 반복할 건데 받은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가 B보다 크고 3B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래. 자,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내가 이따 보여줄 거야.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보여줄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풀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식하게 세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무식하게 세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이따가 정석적으로 푸는 것도 보여줄 거야. 그냥 셀 거라고. 한 번만 생각해봐. 사건 X가 나오면 흰 공 2개 받고 Y가 나오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받을 거야. 근데 흰 공을 받은 개수가 검은 공보다 우선 커야 돼. 그치? 무슨 말이야? Y만 5번 안 돼. Y만 5번이면 흰 공, 검은 공이 같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Y가 4번에 X가 한 번은 나오면 되겠지. 만약에 저렇게 되면 흰 공이 4개에 2개니까 흰 공 6개, 흰 공 6개, 검은 공이 4개지. 그럼 이거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4, 6, 10이니까 만족하잖아. 그치? 이거 돼. 이거 돼. 그럼 이제 여기서 X를 하나 더 늘려볼게. Y 3개, X 2개 이렇게. 그럼 흰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 검은 공은 3개. 3, 7, 9니까 만족하지. 되네. 이거 돼. 자, 여기서 내가 X를 하나만 더 늘리면 이제 안 되겠지. 이렇게 세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세라고. 지금 내가 되는 게 이 2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제 세면 되잖아. 내가 기출 리버스 할 때 다 경우에서 독립식 문제 이렇게 풀었어. 자, y, x가 되는 확률 어떻게 되지? 독립시행이잖아. 독립시행. 어떻게 된다고? 이거 나열하는 경우만큼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그랬지.
내가 이거 지워버렸네. 내가 만약에 10C7에 동전 10개 던져가지고 앞면 7번, 뒷면 3번 나오는 게 이거잖아. 이게 뭐냐면 경우의 수였지, 경우의 수. NCR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중요하다 그랬어. 얘를 나열하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그냥 5개 나열할 건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y 4개니까 4팩으로 나누면 돼. 이렇게. 그리고 y가 뭐라고? 확률이 3분의 2라고. 3분의 2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겠네. x가 한 번이잖아. x는 확률 3분의 1 한 번. 요거라고. 요거겠네. 요거. 얘는 그럼 어떻게 돼? 5번 나열할 건데 y가 3개니까 3팩, x가 2개니까 2팩, 3분의 2가 몇 번? y가 3번, 3분의 1이 2번. 이거 더한 게 답이겠다. 그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내가 이 y, x를 나열할 거야.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칸에다가 y 4개에 x 1개를 집어넣을 거야. 나열할 거야. 어떻게 풀면 되지? x가 들어갈 자리 하나 고르면 나머지 y가 들어가는 거 맞니? 혹은 거꾸로 y가 들어갈 자리 4개 고르면 나머지 x가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러니까 5C1이라고 써도 되고 5C4로 써도 되고 요걸로 써도 되는 거지. 다 같은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세던 조합으로 세던 편한 걸로 세면 되는데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풀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30번 문제도 다 이걸로 풀고 싶어서 그래. 다 저걸로 통일시켜서 풀고 싶다고. 내가 오늘 시간이 되면 스텝 3 하나를 좀 풀어줘 볼게. 스텝 3 한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거든. 수연이가 질문한 게 있는데 괜찮은 문제라서 그게 내가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수연이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학교 선생님이 풀인지 답안지 풀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저렇게 쓰레기같이 풀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이쁘게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자고. 그거를 좀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나 5번까지 하고 쉴 거거든. 4번, 5번까지가 제일 까다로워. 그러니까 좀만 기운 냅시다. 5번까지만 우선 좀 힘내볼게. 자, 4번 봅시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 4개를 동시에 던지고 3 이상이면 3개를 동시에 던질 건데 이 시행을 해서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뒷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케이스 분류를 잘 해야 돼. 케이스 분류. 내가 지금 동전의 개수 중에서 앞면이 뒷면보다 많을 확률. 이렇게 표현할게. 앞면 헤드니까 계속 H라고 쓸 거고 뒷면이 테일이니까 T라고 쓸게. 그러면 앞면이 뒷면보다 많은 케이스가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맞니? 이거부터 빨리 체크가 돼야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2 이하의 눈이 나온 거지. 그래서 몇 번을 던져? 주사위가 2 이하면 4번 던지겠대. 4번 던져서 앞면이 뒷면보다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3 이상이 나왔어. 그럼 동전을 몇 번 던지겠대? 3번 던지겠대. 그러면 3번 던져서 앞면이 뒷면보다 많은 경우도 있겠다. 이걸 이제 확률로 잘 표현하면 된다고. 이러면 이제 그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지. 6분의 2니까. 자, 곱하기. 자, 동전을 4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뒷면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지? 2가지가 있는 거 맞니? 앞면이 4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쓸게. 앞면이 4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뭐 있을 수 있지? 앞면이 3개, 뒷면이 하나. 요거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랑 똑같은 거다라는 말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앞면 4번 나올 확률은 그냥 2분의 1에 4제곱 바로 쓸게. 이렇게 되겠지. 얘는 4번 중에 뒷면 기준으로 한 변이니까 4C1에 2분의 1에 4제곱. 기본적인 거 좀 바로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 더해서 3분의 1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자, 주사위 던져가지고 3 이상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3분의 2에다가 동전 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2가지가 있지. 앞면 3번 나오거나 앞면 2번, 뒷면 1번 나오거나. 그래서 2분의 1에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여기다 쓸게.
3C의 2분의 1의 세제곱. 그래서 더해서 곱하면 될 거고 둘이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뭐 계산 별로 안 복잡하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서 잘 할 거고 5번 봅시다. 있잖아,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 정도의 그 방법, 기술 혹은 뭐 방향 정도는 잡고 가야 돼. 문제를 봅시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점을 받을 거고 뒷면이 나오면 1점을 받겠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7번 반복한 후 점수가 짝수일 때 뭐야? 조건 방률이네. 그렇지? 짝수일 때 요걸 전체로 볼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점수가 1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래. 전체를 짝수가 나올 때만 볼 거야. 근데 봐봐. 여기 짝수라는 게 나오는 순간 여기 너네 숫자가 2, 1로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빨리 뭘로 보여야 돼? 짝수 홀수로 보여야지. 그치?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짝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풀 거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숫자는 이제 숫자가 의미가 없고 1 아니면 2가 아니라 짝수 아니면 홀수라고.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이 정도 베이스는 잡고 가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뭔가를 다 더해가지고 짝수가 나오고 싶어. 짝수가 나오고 싶어. 내가 짝수랑 홀수를 더할 거야. 짝수 그냥 뭔가를 더해가지고 짝수가 나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너네는 짝수 홀수만 생각해야 돼. 짝수 아니면 홀수를 더해가지고 짝수가 되고 싶어.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거를 너네가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못해서 못 푸는 거잖아. 뭐가 있지? 다 짝수만 더하면 돼. 당연하지. 다 짝수만 더하면 무조건 짝수지.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치, 정확해. 홀수가 짝수게 더해줘야지. 이거밖에 없다고. 그치? 이런 거 그냥 계속 말하는 기본기야.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쌓여져 왔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럼 내가 7번을 할 건데 앞면 나오면 짝수고 뒷면 나오면 홀수라며. 그러면 짝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첫 번째 뭐 있어? 앞면만 내가 마음 같아서는 H를 7번 쓰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쓸게. 앞면만 7번.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짝수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앞면을 줄여가면서 늘려볼게. 앞면 5개, 짝수 2개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앞면 3개, 짝수 뒷면 4개. 네 번째는 앞면 하나, 뒷면 6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되는 거지. 그 중에서 누구? 10점 이하야. 자, 이거 몇 점? 14점이지? 얘는 10 더하기 2니까 12점이지? 그럼 10점 이하가 되는 건 요거 2개? 이거가 되겠다. 전체 중에서 요거일 확률 구하라고. 잘 봐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할게. 얘는 2분의 1의 7제곱이지. 경우의 수는 1이니까 내가 1이라고 이렇게 써볼게. 자, 얘는 7번 중에 뒷면 기준으로 가자. 7C2의 2분의 1의 7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얘는 앞면 기준으로 갈게. 7C3의 2분의 1의 7제곱이 될 거고 얘는 앞면 기준으로 가면 되니까 7C1의 2분의 1의 7제곱이지.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전체고 그 중에 이거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 방률이 이래서 좋아. 문제를 내는 사람도 푸는 사람도 어차피 다 2의 7제곱 2분의 1의 7제곱 있으니까 이거 지울게.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1인가? 얘는 35인가? 얘는 7. 그래서 다 더한 거 얼마니? 56, 64. 64분의 둘이 더한 42.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5번까지 괜찮아. 문제 다 좋은 문제들이야.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틀린 거 좀 한번 봐봐 미리.